더운데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죠? 최근에 프리랜서 실무특강 회원님이신데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충북 모 도시에 땡땡땡땡 1-1부로 아파트 현장에 작업해주고 왔어요.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 보니까 아파트가 수신기도 신화지멘스 건데 초창기 모델 SRF SV 1.0 버전 그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또 지하 주차장에 프리액션 밸브 슈퍼바이저리 이쪽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방송 쪽에 수신기하고 비상방송 쪽에 연동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펌프실 MCC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 이런 점들을 같이 작업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슈퍼바이저리 패널 수동 조작함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는 비상방송 쪽하고 그다음에 펌프실 MC 쪽하고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노후비 하루에 25만 원 하고 차량 유류비 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하고 갔고요. 이틀 잡았어요. 근데 뭐 하루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 내가 거들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그냥 땡 쳤어요. 땡 치고 뭐 내가 잘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보탬이 돼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진척이 많이 돼가지고 이틀 하루로 끝냈죠. 나머지는 나 이렇게 불러주신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니까. 여기서 이 수동 조작함이 초창기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품마다 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험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조금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해요. 그건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느냐, 그런 이제 능력을 배양을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 갖다가 수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수동 조작함을 만났을 때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어. 큰 적은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수동 조작함이 있죠. 스프링쿨러용 수동 조작함입니다. 똑같아요. 수동 기동 버튼, 강제 기동 버튼 있고 기동 버튼 누르면은 응답등이 들어오죠. 여기 잘 눌리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고 안 눌렸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고. 응답 램프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그 자탐 쪽에 소화전압이나 발생염에 가면은 수동 발생 누르면은 잘 눌리면 불 들어오죠. 그거가 똑같아요. 여기 불 들어오는 거는 여기. 그다음에 전원 표시등은 항상 점등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동등은 솔레노이드가 동작이 돼가지고 뭐 자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동작이 돼가지고 됐을 때 그거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감시반이요. 슈퍼 비저리 판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슈퍼 바이저리 판넬입니다. 그 슈퍼 바이저리는 하나의 단어고 합성어입니다. 슈퍼 바이저리 패널. 우리 이 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슈퍼 바이저리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감독의 감시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말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감시반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감시반. 그래서 감시반이기 때문에 램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감지기 AB가 동작했을 때 밸브가 열렸는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들어오면은 솔 밸브가 터져가지고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게 점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신기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 방출됐어요. 그 신호도 화재로 잡힙니다. 압력 스위치는 기동이 되면은 슈퍼바이저리 패널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여기 이제 현장에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건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밸브가 잠겼을 때 이게 들어와야 되겠죠. 밸브 닫힘. 여기 또 밸브 주의가 아니라 밸브 닫힘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기동동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거는 밸브 같은 경우는 경고의 의미로 황색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초창기 버전이라 똑같이 적색으로 LED로 했네 보니까. 요 정도로 아시면 되고, 전화는 사용 안 하더라고. 단자가 있는데 연결 안 했더라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전화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문을 이렇게 요 옆으로 제껴가지고 우측으로 꼭지를 딱 하면 이게 열리더라고. 열리는데 요거 이제 있고, 요 피스못하고 여기 이쪽에 또 하나 피스못 박는 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 풀으면 이렇게 빼면은 이 기판이 나와요. 이렇게 그 안에서 보면은 단자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부터 봅시다. 이 일부만 이렇게 이미지로 뜬 건데, 요건 중간에 찍은 거예요. 중간에 작업하다가 하면서. 이게 기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L2, TS, 프리액션 밸브, L1, SV, 뭐 ST, LC, 그 다음에 T2, T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면이 덜렁 여기 밑에 붙어 있더라고, 라벨이. 근데 이게 6cm, 60mm죠. 가로 60mm, 세로 30mm. 쪼만해. 이거 뜯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회로도를 확보를 했고. 근데 이거 중간에 이렇게 됐으면 이게 L2인지 이쪽이 L2인지 모르잖아. TS도 그렇고. 원래 TS가 이거예요. 나중에 그려보니까 기판을. 요게 이쪽으로 바짝 붙였어야 돼. 이것도 그 프리액션 밸브도 일로 와야 되고, 에러는 여기 제대로 됐고, SV도 중간하게 해놨잖아. 어중간하게. 회로도를 좀 큰 걸 해놓던가, 단자대 표시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저기를 하던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STLC가 뭐 이게 흠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는 여기다가 중계기에서 A, N, B가 이제 교차 회로가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쪽을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이 D1 쪽으로 연결돼. 중계기 이 선이 D1에서 중계기 D1에서 온 겁니다. 출력 1번 전압이 1로 들어와가지고 이 내부를 통해 가지고 요 솔레노이드 밸브 있잖아. 이쪽으로 전압이 나가게 돼 있어. 솔레노이드 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게 ST란 말이야. 근데 이게 ST하고 요거는 두 개가 기판에서 혼문돼 있으니까 LC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막연하게 그냥 LC고 ST라고 확정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붙여 있으니까 확인하기 전까지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T1, T2 여기까지는 맞아. 네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응? 여기서부터 좀 애매한 거예요. ST, LC가 과연 LC가 띄어쓰기라는 해 가지고 여기가 이쪽에 LC고 ST라는 거는 좀 감은 잡히는데, 그거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이거 SV 그렇게 되면 이건 SV가 되겠지. 그리고 L1이 되고. 그러면 이게 프렉션 밸브로 가는 건데 이게 이쪽으로 치우쳤잖아. 애매하고. 이것도 TS가 이쪽으로 치우쳤고 원래 이건데 L2도 중간 정도에 오니까 이게 L2인지 두 개 다 뭐 어떡하라는 거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집에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마무리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나? 아니지. 이 기판을 내가 이게 요걸 뒤집어서 그걸 사진 찍어 확실하게 할 수가 있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게 잘 빠지지 않더라고. 이 부분이 라사가 4개가 있고 요 밑에 그 이렇게 요거 꼭지를 이렇게 해서 4개를 어떻게 동시에 이걸 제껴가지고 드러내냐고. 좀 애매하더라고. 좌우에 하나씩 있고 안 빠지더라고. 그 실갱이 하다가 그냥 말았어. 아이 내가 어떻게 한들 못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요거를 옆에 그림 보면 요거 이제 중계기 모듈에 설정편도 있다 설명드릴게요. 이거 기판들이 다 색깔이 비슷하니까 뭐 여기다 색깔을 입혔어. 색깔을 입혀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쪽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훨씬 좀 낫잖아. 구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 회로도를 보고 이따 회로도 보여드릴게요. 회로도를 봐가면서 그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회로도를 작성을 하고 이걸 확인해가면서 이걸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신화전자의 그 현장 서포팅 해주는 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저께 통화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 이 부분에 내가 얘기를 했죠. 애매하더라 단자가 구분이. 그래서 내 나름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기를 한 거를 이미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 번만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지를 메시지로 보냈죠. 그분이 이제 나를 친구로 안 해가지고 카톡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메시지에다가 파일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요거는 보기가 좀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렸는데 이게 확실하게 맞냐 확인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확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똑같아요. 이거 주기한 거하고 이쪽 주기한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회로도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해결이 가는 듯한데, 지금 현장에서 그날 당일날 작업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이런 게 이제 뭐 여기다가 여기 사진 보시면은 좀 짐작은 가겠지만은, 뭐 프리액션 밸브하고 중계기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촬영한 그 사진 박은 거라, 그다음에 여기 솔레노이드가 가는 거하고 요거는 D2로 가는 거고 중계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뭐 프리액션 밸브에다 하나만 꼽으면 두 개가 꼽혀 있고 템파 스위치 안 되고 뭐 이상하게 작업이 돼서 그냥 하여튼, 근데 어떻게 그 사장님 원하는 대로 일단 임시 광편으로 해놓긴 해놨는데, 그 나중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가지고 그 카톡으로 PDF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원래 그 시간 많이 걸린 건데 아깝지는 않은데 그 원래 공짜로 보내주면 안 되는데, 프리랜서 실무특강 일반 회원님이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또 능력도 있으시더라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기능장 그것도 자격증도 있으시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뭐 아는데 뭐 이까이 거 내가 고생한 거 좀 그렇게 아무 아깝다는 생각 그냥 보내드렸어요. MCC도 내가 두면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단자대 그 번호 그 왜 저 주부 있는 데다가 하얀 주부에다 남바링 해가지고 똑같은 남바끼리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거 보고 다 회로를 똑같은 선끼리 찾아가지고 그리려면 그것도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려본 이유는 그쪽에 MCC 쪽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려고 그리다 보니까 나온 걸 갖다 이거 보내면서 같이 보낸 거죠. 그렇게 되고요. 여기 중계기 R형 시스템이라 요 슈퍼바이저리 패널 하나당 중계기가 원래 4회로 하나면 되는데, 이 2000년도 초반 2001년도가 그때 준공됐던 데 보니까 그때는 2회로 2x2 2회로짜리 썼다고. 2x2 중계기가 2회로짜리 입력 2회로 출력 2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2x2죠. 여기 그걸 두 개를 달아야 돼. 4x4를 달았으면 하나만 달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게 1번 중계기, 요게 2번 중계기 2회로짜리. 여기는 원래 압력 스위치 그 확인이 들어가야 방출이 들어가야 되거든. 두 번째. 근데 그게 중계기 1람표에는 없더라고. 현장 걸 내가 어떻게 꼬깃꼬깃한 거 주워가지고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고. 현장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내가 현장도 갔다 온 사람이요. 관리사무소 아파트. 혹시나 자료 같은 거 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도 그 좀 그렇고 후지고, 그다음에 그 방제 준공 그 저기도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허접한 거 그거 보니까 야 오래되니까 한 20년 된 건데 이런 것도 안 돼 있더라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기를 한 거예요. 프로액션 방출 확인이 여기에 이 출력에서 이쪽으로 여기 입력이 되는 거고, 입력 스위치하고 TS하고 이게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게 여기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려면 일단 방출을 해줘야 되겠지. 전압을 내보내서 아까 요 ST로 전압을 넣어주면 솔레노이드 밸브 쪽으로 이 회로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지. 그래 솔레노이드 밸브가 터지면은 그때 이게 압력 스위치가 여기를 마이너스 스위칭 해주는 거 입력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R형 수신기로 신호가 들어간다고, 방출 신호가. 이 부분이 이따가 또 회로에 설명해 드릴게요. 섹션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회로도가 이렇게 두 개를 째서 하나는 이게 삐지면서 이 모퉁이가 날라갔더라고. 그래서 젊은 친구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 말고 그 친구도 이거 어떻게 하나 해왔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 이미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또 그려가지고 완성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요 도면이 완성이 됐어. 오늘 설명할 게는 섹션별로 요 세 파트만 설명을 하면 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내가 쓴 데 L2는 중계기 2번 입력, 밸브 주의 스위치, 템파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PV는
압력 스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액션 밸브의 압력 스위치. 그다음에 요거는 에라는 중계기 입력 1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기로 가는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 요거는 중계기 출력 1번에서 전압을 이쪽에다 넣어주는데. 그다음에 요건 LC는 전부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킹 했죠. 이렇게 전원도 마이너스고 LC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단자를 이 단자 하나당 이 군역이 2개씩 있죠. 전선 2개씩 꽂게 돼 있잖아. 벨트에도 전선 2개 꼽을 수 있고 이렇게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단자 전선 꼽는 데가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LC는 2개니까 4단자하고 요 마이너스가 2단자는 게 6단자지. 그럼 하나 꽂고 또 요거하고 짬바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짬바를 해주면 3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하나 꽂고 여기다가 하나 꽂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남잖아. 필요한 게 4개. 그렇게 하고 요거 2개를 하나씩 꼽은 거를 뭐 조인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로 해가지고 DDC 중계기 DDC 마이너스 단자죠. 거기다가 연결 하나 꼽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전원 사용 안 했더라고. 그래서 요 개요만 아시면 돼. 개요. 요게 중계기 단자들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그 부분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계기, 실제 배선도를 중계기가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x2. 오늘 1차 측에 이제 전원은 이렇게 여기서 단자가 2개씩이니까 중계기가 2개니까 간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DD가 플러스라고 그랬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개씩이잖아. 간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가지고 위에 걸로 여기서 남겨주면 돼. 각 단자가. 그 다음에 통신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잘못 그랬네. 오늘 고친다면서 잠깐만 고치고 합시다. 요거는 이 부분은 DD는 플러스고 DDC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여기 거쳐서 이 위에 중계기를 이렇게 DDC하고 DD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통신선이에요. 요 S가 여기 플러스 쪽으로 되고 여기 마이너스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통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말단이 되겠지. 2개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DDC 길이는 다 연결이 돼 있어. 내부에서. 그리고 여기 콤먼 있죠. 요 입력 쪽에 콤먼이에요. 입력 쪽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콤먼이 되어 있다고 내부로. 이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다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같이 연결되는 선이라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 2개, 출력 2개. 출력은 D1, D2, 입력은 L1, L2. 그 다음에 여기 X1하고 X2는 뭐냐면은 여기 연동 접점이거든요. D2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출력에 그러면 여기에 출력의 전압이 나갈 때 여기 접점이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 노멀 오픈이죠. 노멀 오픈 접점이 이렇게 떠져 있다가 요 D2에 출력이 잡혀가지고 출력의 전압이 나갈 때 요 연동 접점이 여기 X1하고 X2가 여기 X1이고 X2거든요. 요게 D2와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접점을 사용한 D2 출력하는 그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전압을 안 받고 접점을 받겠다 그러면 D2에다가 이 설정을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전압을 안 받으려면 요걸 갖다 D2에다 잡아놓으면 X1하고 X2 접점 붙는 접점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연동을 어떤 부하를 제어한다든가 그 회로를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X1, X2는 D2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위에는 중계기 1번에는 L1, L2 L1이 A로 잡혀 있고 보통 B로 잡혀 있고 의미 없어요. 교차이르기 때문에 어느 게 뭐 A고 B가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여기다 연결된 게 무조건 A가 되고 또 바꿔도 상관없어. 바꿔도 상관없다고. 여기다가 이 프로그래밍 할 때 A 잡혔다 하더라 B를 여기다 사람이 어떤 게 B인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자체잖아. 동작에서 시켰을 때 A가 신호가 들어가느냐 B로 들어가느냐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쭉 교차로 이렇게 송배전으로 와가지고 각각 이 안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가까운 쪽에 중계기가 가까운 쪽에 같은
구역의 장소에다가 단자를 통해서 중간량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송배전을 교차를 하는 거는 송배전을 하는데 그런 그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이게 네 가닥씩이에요. 선이 송배전이니까 두 가닥이 쭉 들어갔다가 말단에서 다시 두 가닥이 나와가지고 중당 저항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가닥씩에 이게 뭐 배선에다 배선수를 전선수를 표시 안 했지만은 네 가닥입니다. 이렇게 전부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송배전을 나오려니까 말단까지 갖다 두 가닥이 다시 리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단 양쪽으로 회로 공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B도. 그래서 이걸 감지기를 실제 평면도상에 배치를 할 때 요게 A 감지기는 옆에 거는 B 감지기 또 이쪽으로도 B 감지기 또 이쪽에 하나 있다면 여기가 B니까 여기가 A가 돼야 되겠지. A, B, A 이렇게 되면 A 사방으로 근접한 건 전부 B가 돼야 돼. 아시겠죠? B를 대상으로 이렇게 A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지기가 회로가 구성이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쪽으로도 두 개가 A, B가 동작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두 개가 동작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두 개가 동작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두 개가 동작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감지기는. 우리 중계기 1에는 AB 감지기 L1, L2에 AB 감지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랬지. CC도 마이너스고 DDC도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건 알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아니면 부족하면 단자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따가지고 점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자 하나 쓰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공통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교차회를 설치하는 거는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 하나 동작했을 때는 밸브가 기동이 안 됩니다. 이 밑에 중계기에 기완 쪽에 전압이 나가서 솔레노이드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만 왔을 때는 경보만 나가는 거죠. 옛날 초창기 때는 사이렌은 하나만 동작하면 안 나갔었어. 근데 지구용종 나갔죠. 지구용종 나갔는데 하나만 동작해도. 근데 사이렌이 안 나가고 두 개가 동작됐을 때 사이렌이 나가고 물론 그때만 동작해도 지구용종 나가니까 두 개 동작해도 말할 필요 없이 그때도 지구용종이 나가야 되겠지. 지구용종은 층 개념이고 이거는 구역 개념이에요. 사이렌은 프렉션 밸브에 사이렌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층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세 구역이요. 지하 같은 경우 그리고 SVP 1, 2, 3잖아. 여기서 화재가 발생되면 사이렌이 여기서만 울어. 서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동시에 되면은 실제 어디서 이게 화재 신호가 들어와. 물론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꽃도 있고 하겠지만 또 연기가 순간적으로 꽉 차면은 불꽃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불난 구역만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구 경종은 층 개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층 개념. 여기서 직상 바라 같으면 지하 1층 같으면 지상 1층까지 울겠죠. 경종이 직상층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경종 그렇게 되고 사이렌은 구역만 같은 층이라도 화재 구역만 사이렌이 나간다는 거. 이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20년 된 거니까 두 개가 교차회로 A, B가 동시에 화재가 들어와야 사이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프렉션 밸브의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사이렌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지기 하나는 이게 프렉션 밸브 AB가 동작해야 이 밸브가 개방돼가지고 압력 스위치가 동작돼야 사이렌이 나갔잖아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화재가 A나 B가 동작하면 이건 터지지는 않지만은 옛날 같으면 이 두 개가 있을 때 터졌을 때 사이렌이 나가지만 지금은 감지기 하나만 동작해도 이거에 상관없이 사이렌은 나갑니다. 지구경종하고 똑같이 나가. 아시겠죠? 근데 구역 사이렌만 나간다는 거. 그게 하나 틀리죠. 그리고서 물론 이제 두 개가 AB가 두 개가 있을 때 터졌을 때 그때도 사이렌은 나가야 되고 요즘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아까 오동작 방지를 해서 교차회로를 AB로 한다 그랬잖아요. 감지기 AB. 화재가 발생됐어요. 이 구역에서. 그래서 A, B 감지기 둘 다 모두 동작했을 때
요게 중계기 1이 있고 2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중계기 1에는 D1 출력 1번에다 사이렌 잡아주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프리액션 밸브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에는 2회로 2개로 한다면 위에 거에는 사이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거에는 이 D1에다가 솔레노이드 쪽으로 전압을 내보내 방출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둘 다 동작했을 때 요 밑에 거 D1에서 첫 번째 출력에서 D1에서 요쪽 솔레노이드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 수동 조작함에 SI 단자에다가 D1을 물리면은 그 내부 회로를 통해서 솔레노이드 밸브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전압이 이렇게 내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동작시키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게 이제 1차고 이렇게 오잖아. 이게 1차, 2차죠. 그럼 여기가 이제 크래퍼가 있고 뭐 솔이 있고 PS가 있잖아요. 템퍼 스위치는 이렇게 뭐 신경 쓰지 말고 이건 TS 2개가 있는데 흡입 도출 쪽에, 그러면은 일단 솔에다가 전압을 가해주는 거잖아. D1에서 일로 너가 이 D1에서 중계기 출력해서 전압 24V를 요 단자를 통해 내부 회로를 통해서 전동변을 열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물이 쫄쫄쫄쫄 들어가가지고 2차는 원래 여기 동작하기 전에는 여기까지만 물이 들어와 있잖아. 여기가 이제 폐쇄형 헤드를 쓰는데, 여기는 대기압 상태라고 2차 측은. 여기는 압력수가 여기까지 차 있고, 이따가 솔을 탁 터뜨리면은 물이 쫄쫄쫄 이게 평형이 깨져가지고 개방되지. 그러면서 이게 열려가지고 물이 압력수가 들어오면 그때 PS가 동작하는 거야. 압력 스위치가. 물은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준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들어간다고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이 헤드가 녹았을 때, 열에 의해서 녹았을 때 녹은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소화살수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이 AB가 동작했을 때 터지는 거고, 응? 그럼 열으면은 그때 크래퍼가 열려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때 압력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에 압력에서 동작하는 거야. 압력 스위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할 때 압력 스위치를 접점이 동작한다는 건 뭐냐면 접점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접점이 붙으면 뭐냐? 여기에 L1이 압력 스위치 입력으로 잡혀 있다고, 두 번째 충격이. 그럼 요 회로의 마이너스 쪽을, 이게 접점이 붙어서 마이너스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가, 그러면 요 L1 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 마이너스로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부 회로를 통해서 여기 압력 스위치로 PV 단자를 통해서 압력 스위치를 해서 마이너스 흘린다고. 접점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 폐로된 상태,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L1 이쪽 압력 스위치 쪽을 통해서 흐르면은 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1번 회로가. 그럼 1번 회로가 방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R형 수신기로 나 여기 프리액션 밸브 열려가지고 압력 스위치 동작했어요. 방출됐어요. 신호 잡으세요. 오버. 그 신호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이게 20년 된 거니까 그때서 여기서 사이렌이 이쪽 위에 중계기 D1에서 전압을 24V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사이렌 쪽. 땡 하고 사이렌 나갔죠. 요즘은 그 감지기 하나만 동작했을 때도 사이렌이 나간다. 반복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헤드가 준비 작동을 해가지고 2차 배관에서 위에 천장에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 누군데만 살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프리액션 밸브에 달린 압력 스위치하고 압력 챔버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이렇게 소화전 있던 어디든간에 이 수관 계통의 압력을 저기 하는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달린 거, 아니면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전자식이고 이건 챔버식이에요. 펌프실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지. 이거는 프리액션 밸브 전용이고, 방출의 그 신호를 L1을 동작시켜서 방출 신호를 수신기로 입력하기 위해서 압력 스위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전체 수관 내에 이 현장은 스프링쿨러하고 소화전, 응? 소화전하고 겸용으로 씁니다. 펌프를.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두 개, 주하고 충합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프렉션 밸브의 압력 스위치와 스프링쿨러 펌프의 연동은 어떻게 되느냐.
별개의 압력 스위치가 있지만은 요게 일단 개방이 돼가지고 녹은데 터지면은 압력이 쭉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이게 감지하는 거야. 이거는 방출만 잡아주면 되고 신호를 이를 마이너스 스위칭 해가지고 방출 신호를 수신기에다 보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 20년 전 시스템은 사이렌이 나간다고 그랬지. 뭐 여러 가지 수신기에도 알려서 여기서 연동 사이렌, 대피 사이렌을 보내는 그런 용도이고, 요거는 요게 계속 살수가 되면은 압력이 빠지면은 이 주펌프의 기동성까지 압력이 빠진다고. 그러면 이제 충압펌프가 먼저 돌다가 그래도 이게 계속 빠지면은 이게 주펌프가 돌겠지. 충압펌프는 평상시 수압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주펌프 또는 예비펌프는 화재 시에 소화살수 역할을 한다. 요거까지 어떤 연계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까 기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린 거에 완성된 그 도면입니다. 회로도. 요거를 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섹션별로 3개를 쪼갰어요. 교차 회로 감지가 될 때 어떻게 동작하냐. 아까 설명한 거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압력 스위치는 이 중계기 입력으로 화재로 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재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1단계에서 아까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돼가지고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은 그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화재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회로가 동작이 되면은, 요즘은 솔레노이드 전동식으로 돼가지고 쬐깐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압을 인가하면 90도 회전한다 그랬지. 여기가 닫힘 상태예요. 크로스. 여기가 오픈 상태. 그래서 이게 전압을 넣어주면 이게 회전한다 그랬지. 90도 회전하면 여기까지 오면 딱 멈춘다고.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멈추기 전까지는 이게 전기가 들어와 계속. 근데 여기까지 딱 오면 요 내부의 스위치가 여기까지 딱 오면은 이 속의 리미트를 딱 끊어 눌러주면 여기 아무리 전원이 공급돼도 여기가 스위치가 떨어진다고. 리미트가 이쪽에 있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딱 오면 여기 눌리게 돼 있어요. 눌리면 전원이 여기 살아있어도 여기는 전원이 인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조금 아까처럼 끊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원을. 솔레노이드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옛날 이거 20년 전에는 그런 걸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반화에 이렇게 땡글 해가지고 솔레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배관 이렇게 그런 거를 설치했을 때 이걸 계속 전원이 인가되면 이게 탈까봐 잘 타지도 않아. 사실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 온도를 뺏어가기 때문에 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를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전원을 걱정이 돼가지고 요게 솔레노이드 그 차단 릴레이네. 차단 릴레이. 요거를 갖다 동작을 하면 요기를 끊어져 버린다고. L2의 접점이 요게 전원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왜 가해지냐면은 요 중계기 에런이 동작될 때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다고 화재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번 에런으로. 그때 이게 발광 다이오드인데 요것도 발광 다이오드고 요것도 발광 다이오드인데 요거는 패널 전면에 기동 표시도 가운데 거 있잖아요. 이건 전원 밸브 주의 그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면서 요거하고 직렬로 요게 발광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데 LED가 왜 그러냐면 요게 평소에는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이쪽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무한대 저항이 이거 두 개로 돼 있는데 흐를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 이게 이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면서 이게 경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런의 중계기 1번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전류가 흘러지 이렇게 플러스에서 전원이 중계기 요 마이너스 쪽에 회로에 이 안에 플러스 전원에서 회로가 이 PS 감지하는 회로가 있잖아요. 에런 회로. 여기도 이제 극성이 있겠지. 회로가 마이너스겠지. 요게 마이너스 쪽에 에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압력 스위치를 통해서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다. 그럼 요게 이렇게 됐으면 압력 스위치가 그 2차 크레파가 열리면서 압력이 2차로 전달되면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전류가 흐르겠지.
예?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에런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요 경로 중에 압력 스위치하고 요 에런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런하고 압력 스위치, 이게 압력 스위치죠. 요 내부 회로에 수동 조작하면 이런 회로가 있다고. 그래서 요게 전류가 흐르면 발광되면 요게 그때는 전류 흘러. 저항이 작아져 가지고 이쪽으로. 그럼 요게 릴레이 2가 동작을 하는데 동작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요 릴레이 2의 접점이 이거라고. 붙어있는 노멀 크로스 접점 NC. 그랬다가 요게 동작을 하면 딱 떨어지겠지. 그러면 요 솔레노이드로 전해지는 전압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원 차단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뭐 설명하다 말고 이거 중간에 막 넘어왔네. 세 가지가 있는데 요 회로는 한 번씩들 보시고 감지기를 접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감지기 디텍터 A, 디텍터 B예요. 디텍터는 감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재에서 두 개가 동시에 동작했어. 이 노멀 오픈 접점은 원래 이렇게 표시하잖아. 근데 붙었잖아, 접점. 이 동작됐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원래 접점, 이 노멀 오픈 접점은 이 접점이 우측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접점에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이 안 된 상태, 노멀 오픈 상태니까 상시 개로죠. 그래서 동작되면 붙는 거. 응? 그래서 접점이 우측에 그려진 게 붙었다는 건 동작된 상태를 빨간 걸로 내가 일부러 표시해 준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동작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동작됐을 때 여기서 출력이 전압이 나간다 그랬지. 두 번째 중계기에서 D1에서 전압이 공통하고 요 D1 사이에 전압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오겠지. 부하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SD 단자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 D1이. 그래가지고, 요 회로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RL2에, 이거는 노멀 크로스 접점이잖아, 붙어있는 점. 릴레이가 동작하기 전에는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순방향, 여기가 플러스 방향 전압이 가해지면 흘러 들어가잖아. 플러스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니까. 그래가지고 흘러나와가지고, 요게 솔레노이드로 이렇게 흘러나가서 마이너스로 가서 이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중계기 쪽.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솔레노이드 마이너스 연결됐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선끼리 지금 선을 안 그렸을 뿐이요.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려놓으면. 예? 그러니까 이 선을 연결된 표시는 안 했지만 연결된 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면서 이게 접점이 솔레노이드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화재에 의해서 이게 D1에서 전압이 나와가지고 이 솔레노이드를 동작을 시킨 거라고. 이게 솔레노이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끝나나? 아니지. 솔레노이드가 동작되면 프릭션 2차로 물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평행이 깨져가지고 스클래퍼가 열리면은 2차 쪽으로 압력수가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 압력수 동작이 안 해. 동작하잖아요. 이게 동작을 한다고. 그 압력 스위치는 접점이잖아.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이렇게 붙으면 어디를 스위칭을 해주느냐. 요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PV가 압력 스위치 연결하는 단자예요. 그러면 요게 어디로 가냐면 에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에런 입력 회로를 동작을 시켜주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이쪽 아까 얘기했지. 이 에런이나 L2는 내부에 플러스 전원에서 이 에런이라고 그래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회로 자체가 감시회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에런이나 L2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에런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 중계기 에런 단자를 선으로 연결하시오. 그런 의미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순방향이지. 여기도 PN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가 요 압력 스위치 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면 에런이 동작됐잖아. 그럼 여기 방출됐어요. 신호 들어가겠지. 수신기로. 에런에 설정된 게 이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다고. 에런이 스위칭 돼가지고 마이너스 스위칭이 돼가지고 압력 스위치에서 동작이 되면은 수신기로는 방출 신호. 맥동 지하 1층에 슈퍼바이저리 패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액션 밸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가 뜬다고, 메시지가 팝업이 된다고 LCD 창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흘렀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발광 다이오드가 여기 가서 여기도 전류가 흐르겠지. 릴레이 2가 동작이 되겠지. 플러스의 전원이 이렇게 이게 무한대로 저항이 돼 있다가 이게 발광을 하면은 저항이 다운되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그러면 릴레이가 동작하면 이게 그때서 이걸 끊어주는 거야. 솔레노이드 전압이 여기까지 전압이 들어와서 이게 접점이 떨어지면 솔레노이드 전압이 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동 기동은 어떻게 하냐? 그럼 간단해요. 일부만 내가 여기다가 설명하기 여기 괜히 두면 다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 나는 괜찮은데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 요거 이제 보시면 아시고 전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수동 기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보자고. 강하게 누르시오. 전면에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보여준 거죠. 화재시 강하게 누르시오. 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거 버튼을 이렇게 붙은 상태지 빨갛게 그렇게 동작됐다는 얘기지. 지금 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선이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에서 전류가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겠죠. 릴레이 동작돼 안 돼. RL1의 수동으로 전류를 흘리면은 요 접점이 떨어져 있던 게 붙은 거예요, 지금. 이건 그대로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릴레이 2가 동작했을 때만 붙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던 노멀 오픈 접점이 동작되면 붙었을 땐 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레노이드 쪽으로 전압이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가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솔레노이드 동작도 안 돼. 그럼 요 이후부터는 솔레노이드가 동작된 이후부터는 페이지 9와 동일해. 페이지 9와. 응? 그러니까 나머지는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한 번 이미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이건 수동이고 아까 같은 경우 감지기 A, B가 동작했을 때 그건데 요 솔레노이드가 동작된 요 과정 이유는 똑같아요. 수동이나 자동이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 이 릴레이로 본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쪽 아니야. 청색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쪽이란 말이야. 릴레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플러스가 전압이 걸리고 마이너스가 걸리고. 이 다이오드를 왜 달아놨는지 이해가 안 가지. 궁금하지 않아요? 응? 여기도 이제 플러스니까 이쪽으로도 LED가 동작해가지고 수동 기동 확인이 표시등이 들어오는 거고 릴레이 동작시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역방향으로 달려있지? 근데 순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려있다면 쇼트요. 단락이요. 단락이라고 요 전원 사이가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면 안 되겠지. 이쪽이 플러스 가야지 그냥 쇼트라고 거꾸로 다르면. 그게 왜 이렇게 달았을까? 역방향으로. 그 이유가 이게 뭐냐면 역방향 서지 전압을 흡수해주는 다이오드예요. 어떻게 흡수하는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게 플러스잖아. 이거 마이너스고 청색이.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랬지. 길이 연결되면. 그래서 기동을 빵 눌렀어. 흘러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흘러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전압이 생기고 극성이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성이 생긴다고. 여기 전압이 이 코일에도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릴레이 접점을 이 자석으로 힘에 여자가 돼가지고 자석의 힘에서 접점을 동작을 시키는 거겠지. 그런데 요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전압이 인가가 되겠지. 다시 이제 원위치 하면은 떨어지면 끊어지면 전류가 못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가 감소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는 거꾸로 생겨요. 전압이 스위치를 딱 끄면은 스위치 온된 상태에 전류 흐르다가 끄면은 아까는 전류가 흐를 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인데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순간적이에요. 이게 영원히 생기는 건 아니야. 그 순간적인 거지만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면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에?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꺼진다 하더라도 이쪽을 통해 순간적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방전을 시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역기전압 순간적으로 생긴 걸 서지 전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 오늘은 설명을 다 했어요. 설명을 다 했고 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 특강 회원님은 요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가셔. 고해상도입니다. 상당히
솜털, 숨구녕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확대랑 PDF 파일에서. 왜냐면 요거 이제 요게 해상도가 원래 이 원본 이미지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이미지 좋은 건 이 숨구멍까지 다 보입니다. 이게 솜털까지. 그러니까 보시는 날이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본 이미지가 해상도가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거 잘 보이잖아. 이미지 원본이 저기 하니까. 뭐 크로스도 보이고 오픈도 보이네. 여기 스위치 이쪽에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동영상 그 상단에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